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공군이 많이 운용했던 호크 지대공 미사일 있죠. 최대 40km 날아가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 우리 한국군이 무려 24개 포대나 운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다 퇴役했지만. 그런데 이 호크 미사일이 알고 보니까 명중률이 아주 좋더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미국이 생산했던 이 4만 발의 호크 미사일, 그걸 다 그냥 흡수해버리겠다 라는 건데요. 우리 한국 공군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이재명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리 한국 공군이 퇴역한 보관 중인 그 호크 미사일을 싼 값에 팔까요?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나발그룹, 프랑스 최대의 방산 조선 업체죠. 이 나발그룹이 잠수함, 호위함 등의 정보, 설계도가 담긴 1TB 기밀 정보가 털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러시아는 이란에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긴급 수출해서 배치해줬다, 시험 운용을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프랑스 최대 조선사 나발그룹이 국적불명의 해커 집단에 털려 1TB에 달하는 기밀 자료들을 탈취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탈취된 데이터에는 프랑스 해군용으로 건조되는 잠수함과 호위함은 물론 수출용 함정들 설계도와 기술 자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이번 유출 사건이 나발그룹의 해외 수주에 큰 데미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미국 와이오밍주 프랜시스 E. 워렌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MC-8 권총 오발 사고를 조사 중인 미 공군이 권총 자체의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해당 권총 사용을 중지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지상 근무 요원은 물론 조종사들도 권총 대신 M4 소총을 휴대하라는 지침이 내려가는데, 이 때문에 일선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배치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무한하게 중국이 일선에 대량 배치 중인 레이저 무기를 수출 시장에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OW5로 명명된 이 레이저 무기는 스스로 표적을 탐지, 추적해 3km 범위 내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레이저 무기보다 훨씬 소형화되어 육륜 트럭 탑재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벨 헬리콥터와 헬기 현지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모처에서 헬기 생산을 곧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UH-1Y 또는 AH-1Z 헬기 생산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과연 이 헬기들을 누가 구매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방공망 재건을 위해 대량의 HQ-9 지대공 미사일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도 지난주 이란에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1개 포대를 긴급 배송했다고 이란 관영 매체가 밝혔습니다. 이스파한 핵시설 인근에서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운용을 돕는 형태로 시범 배치됐다는데, 이란이 생각보다 빨리 방공망을 복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 나발그룹,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프랑스제 군함을 다 만드는 곳이죠. 이 나발그룹이 만든 핵잠수함, 설계도 이런 것까지 다 나갔다 이거예요. 프랑스의 전략 핵잠수함 르트리옹판급, 그리고 프랑스의 공격 원잠 슈프랑급, 바라쿠다급이죠. 그리고 지금 프랑스가 해외 수출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 스콜펜급,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다 털렸다, 해커에게. 근데 해커가 누군지도 모른다 라는 건데요. 1TB 1000GB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양의 자료가 털렸다라는 건데, 이 해커 집단이 30GB 어치의 자료를 다크웹에 올려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폴란드나 이런데 잠수함 사업하고 있죠. 폴란드가 프랑스 거 사면 우리 지금 정보가 다 노출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프랑스가 한동안 정말 모든 것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한동안 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조선 업체들, 또 방산 업체들 보안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미 공군이 M18 권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 7월 20일 제90 미사일 비행단 미니트맨 3 ICBM을 운용하는 그 90 비행단의 경계부대에서 병사예요. 이병입니다. 이병. 21살짜리 이병인데 오발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권총을 시그사워에서 만드는데 시그사워는 이거 조작 실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 공군은 이 결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결함이니까 자 이거 당분간 쓰면 안 돼 해서 이런 지상 요원들은 당연한 거고 전투기 조종사들까지도 이 권총 쓰지 말고 M4 소총 분해해서 갖고 다녀.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전투기 조종사들 그 가방에 M4 소총 집어넣고 이제 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전투기 조종사들 이제 가슴에 이걸 이렇게 차고 있는데 그게 오발돼서 자기 복부를 뚫어버릴 수도 있고 허벅지를 뚫어버릴 수도 있죠. 동영상 보시면요. 네, 떨어뜨리면 격발이 되는 겁니다. 장전된 상태에서. 그러면 조종사가 장전된 상태에서 여기 꽂아놨는데 뭐 급기동하다가 저렇게 뭐 툭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집는 기동하다가 총이 뛰쳐나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뭐 어디 맞춰서 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M4 소총 가지고 다녀 이렇게 되는데 그 전투기 좁은데 M4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조종사들이 불만이 많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세계 최초의 레이저 무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짓말 쇼를 했었죠. 무슨 세계 최초입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 레이저 무기 우리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거짓말을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는 우리는 그러고 말하는데 컨테이너 큰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이죠. 우리 트레일러가 끌고 다녀야 돼요. 중국은 벌써 8륜 트럭 6륜 트럭 이런 데다가 장전했습니다. 장착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운용했어요. 그래서 OW5라는 제식명을 갖다 붙이고 해외 수출 시장에 내놓았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홍보는 좋은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헬기 라인을 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벨의 이 UH-1Y 그리고 AH-1Z 이 중에서 뭔가를 생산한다라는 건데 뭔가를 생산한다는 것은 누가 산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공격 헬기의 시대는 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군대가 우크라이나군이죠. 왜? 들어오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 기동 헬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쓸모가 있겠죠. 왜? 비행장이 없는 곳에도 뜨고 내릴 수 있고 차량보다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하니까 지휘용 또는 병사들 이동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제 공격 헬기 그걸 왜 쓰냐? 이제 드론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벨의 라인을 깐다. 네, 라는 소식이고요. 자, 이란이 방공망 다 파괴됐죠.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다 박살났는데 중국이 HQ-9 지대공 미사일 신속하게 몇 개 포대를 갖다 줘서 방공망을 재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량으로 공급받았다고 했어요. 벌써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이스파한 핵시설 인근에 배치를 했다. 그리고 러시아 운용을 도와준다라는 건데 당연하죠. 뭐 교육을 받아야 운용을 할 텐데 교육을 누군가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엔지니어인지 아니면 용병들인지 저는 용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렇게 방공망이 재건되다 보니까 이란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며칠 전에 결사항전하겠다. 우리는 역사상 굴복해 본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전운이 고조되는데요. 자, 이 S-400 그리고 HQ-9 이런 나름 최신형 미사일들을 상대로 이스라엘군과 미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살짝 밀리터리 마니아의 측면에서 살짝 기대가 됩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대단히 낡았지만 러시아의 장거리 자폭 드론과 순항미사일 요격 임무에서는 85% 이상의 명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대량 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각국의 퇴역 호크 미사일 최대 4만 발을 인수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고 호크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퇴역 방공 무기인 호크 미사일 복원과 조달을 위해 1억 2,7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미국과 세계 각국이 보관 중인 퇴역 호크 미사일들의 우크라이나 인수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4개 포대를 지원받아 운용 중인 호크 미사일은 대단히 낡은 구형 미사일이지만 구조가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아 이번 전쟁 기간 중 무려 85%의 명중률을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이 값싸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가 물량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호크 미사일이 나삼스 방공 시스템의 사격 통제 장비와도 호환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삼스용 레이더와 사격 통제소가 호크 미사일 표적을 지정하고 유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계약을 준비하면서 현재 미국 전역의 지장 창고에 보관된 2,751발의 호크 미사일을 꺼내 초기 검사를 마쳤는데요. 이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인수한 825발의 호크 미사일 3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조한 호크 미사일의 수가 4만여 발에 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역했지만 아직 해체되지 않고 보관 중인 재고탄이 많다는 미국 측 정보에 따라 미국과 협력해 이 재고탄을 인수해 정비 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비교적 최근에 호크 미사일을 퇴역시킨 우리나라에도 판매 가능성을 타진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 협상에 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호크 미사일, 네, 나이키 미사일과 함께 이제 하이로우 믹스했죠. 나이키 미사일은 150km, 그리고 호크 미사일은 40km 이렇게 날아가는 우리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북한의 SA-2하고 이제 이렇게 비견되는 뭐 그런 무기 체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에 드론 요격하고 순항 미사일 요격하고 이런 데는 85%의 성공률이더라. 이거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쓰자. 왜? 어차피 전 세계 호크 미사일 다 퇴역했으니까 싸게 사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호크 미사일 대량 도입을 미국과 협의했다. 미국이 오케이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 돈 받고 해주는 거니까. 돈 받고 미국이 수리해주고. 그런 거니까 미국은 땡큐, 오케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은 탄약창에 호크 미사일 정비시설 준공식을 해서 호크 미사일 이제 퇴역한 것들 대량으로 어디서 가져와서 고쳐준다, 수리해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판다, 수리비 받는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게 2,751발. 그런데 전 세계에 미군이 그동안 깔았던 게 4만 발. 그런데 큰 전쟁이 없었고, 그래서 그 재고는 그대로 거의 뭐 한 8, 90%는 훈련탄, 뭐 훈련으로 날린 거 말고도 상당한 수가 남아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크라이나에는 가치가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나삼스 이 포대가 많죠. 암람 미사일, 사이드와인드 미사일 쏘는 거. 그런데 나삼스 미사일의 이 레이더나 사격 통장비는 최신형이죠. 이거와 호환이 되니까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나삼스의 이 위상 배열 레이더는 드론, 순항미사일 이런 거 잘 잡고, 그런데 암람 한 발에 뭐 150만 달러씩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감당이 힘들죠. 그런데 이 나삼스의 사격 통제 장비로 호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런데 호크가 85% 성공률인데 이게 어차피 다 퇴역했으니까 너무 싸다. 이건 당연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4개의 포대를 운용했어요. 포대당 36발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계산으로도 864발. 그런데 예비탄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이 정도 되면 한 3,000발 정도는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최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중국과 러시아 완전히 그냥 쉐쉐하고 하는 그런 러시아, 중국의 눈치를 극복하고 우크라이나에 이것을 싼 값이라도 받고 팔까? 조금 회의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판다면 우크라이나에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이런 재고탄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도 다 치장하고 나중에 장기전 들어가면 우리도 필요한 거 아니야?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삼스의 사격 통제 장비가 없죠. 천궁 사격 통제 장비와 호환이 되면 우리는 팔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재고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장기전 들어가면 이런 거 한 발이 아깝잖아요. 근데 천궁 또는 국산 미사일의 사격 통제 장비와 호환이 안 된다면 이럴 때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크라이나에 팔고 싼 값에 아니면 그냥 줘도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가 숟가락을 얻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